한국 역사는 전부 거짓말이야. 여기 한 일본 남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남성을 보고 배꼽 빠지게 웃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아마야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야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매일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 몰래 제 방에 들어가 작은 DVD 플레이어로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드라마 속 이야기, 음악,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집에서 듣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색감과 다정한 얼굴,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생기와 희망을 느꼈고 언젠가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 DVD들은 비밀 서랍에 꼭 숨겨두었죠. 또한 몰래 한국 팝 음악도 들었어요. 경쾌한 비트와 밝은 목소리가 저를 미소 짓게 해주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잊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졸업여행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행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자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TV 속에서만 보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주한 도시, 맛있는 음식, 따뜻한 미소의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하고 뒤떨어진 나라는 아니리라 믿었어요. 여행을 앞두고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침대에 앉아 조심스레 가방을 싸면서 몰래 모아두었던 한국 드라마, DVD와 몇몇 소중한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챙겼어요. 각각의 물건이 화면 속 생생한 장면과 노래를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늘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도 항상 아버지 의견에 동의하셨죠. 그래도 저는 직접 한국을 간다는 게 너무나 설렜어요.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한국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국 도시의 밝은 불빛, 거리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 그리고 한국 역사가 남겨져 있을 여러 장소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TV에서만 보던 음식을 맛보고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면 또 어떨지 기대가 됐어요. 저는 앞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의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믿음을 이해하고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 속에 일찍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가방을 점검하며 모든 것이 잘 챙겨졌는지 확인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미소는 지울 수 없었어요. 밤마다 들었던 드라마와 노래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실제 한국이 상상만큼 마법 같은지 기대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가에 앉아 익숙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어떤 모습의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가족의 반대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 눈으로 직접 겪고 나서 부모님께 직접 확인한 한국을 보여드리리라 다짐했어요. 버스가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버스에서 내리면서 진짜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밝았으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바닥과 높은 천장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TV로만 보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터미널 안을 걸으면서 여러 언어로 정보를 안내하는 큰 디지털 화면들을 보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밖에 몰라도 간판과 기호들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항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웃으시며 인사해 주시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었어요. 곧 저는 하루미, 사여, 유리, 노조미, 미카와 약속한 도착 게이트에서 만났어요. 우리 모두 졸업 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고 각자 제각기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만나는 순간 저희의 설렘은 탄산음료가 터지는 것처럼 넘쳐났어요. 제 눈에도 친구들의 반짝이는 설렘이 그대로 비쳤어요.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철도 안에서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세상은 색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려한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빛났고
철도는 부드럽고 빠르게 달렸어요. 매 순간 새로운 시작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동 중에 저는 철도의 부드러운 소리와 친구들의 잔잔한 대화를 들었어요. 비록 우리 모두가 집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자랐지만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에너지와 희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점점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고 저 역시 그 변화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심에 도착하자 도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네온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깊은 파란 하늘 아래서 빛났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담소,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천천히 인도를 걸으며 모든 디테일을 살펴보았어요. 상점마다 설치된 스마트 결제 기계와 길, 찾기 쉬운 디지털 키오스크들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았어요. 가내린 커피 향과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어우러진 그 향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여기 사람들 모두 서로를 참 배려하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제가 물었더니 하루미가 맞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정말 많이 느껴져라고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온 후 우리는 도심을 계속 탐험했어요. 어디를 가든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 골목에서는 붉게 칠해진 고즈넉한 사찰 문과 현대적인 쇼핑몰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요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걸까? 라고 사요에게 물었더니 사요는 여기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 동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즈음에 저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하고 뒤처진 한국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설렘에 가슴이 뛰었고 돌아가서 경험한 모든 것을 가족과 주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현대의 멋진 건물, 빛나는 디지털 스크린, 낯선 이들의 다정한 행동, 그리고 조용한 거리의 평온함 모두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일본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서울의 분주한 거리 위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느끼며 배워나가자라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는 전혀 다른 쌀쌀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곳에 대해 미리 들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직접 마주하는 아픔과 진실은 제 상상을 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역사관 문을 들어섰고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부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어두운 돌벽과 좁은 복도는 오랜 세월 고통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어요. 마치 그분들의 슬픈 목소리가 여기 머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제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련한 슬픔이 제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김 선생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고통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용기와 아픔이 어우러진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긴 복도를 따라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복도벽에는 오래된 사진, 바랜 문서, 그리고 작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전시물은 투쟁과 용기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이 사진 속 분들은 억압에 맞서 싸운 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어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우리는 작은 독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예전에는 고립되어 있던 수용실이었어요.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상상이 갔어요. 저는 딱딱한 벤치에 앉아 그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멈춰 서 보았어요. 이어 김 선생님께서는 죄수들을 고문하는 데 사용되었던 오래된 도구들을 보여주셨어요. 날카로운 금속 도구와 평범해 보이는 나무 물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도구들은 신문 시 사용되었습니다. 큰 고통을 주었지만 자유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게 해줍니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니 저는 장갑 낀 손으로 그 중 하나를 살짝 만져보며 차가운 금속이 전하는 잔인함의 마음이 저릿했어요. 이후 여러 방을 지나면서 저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와 공식 문서들을 보게 되었어요. 한 기록은 한 젊은 분께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며 그 무게를 느꼈고 과거의 혹독한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어요. 친구들은 전시물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라고 사요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은 의심해왔지만 오늘 보인 현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짓된 시간을 보낸 듯 충격적이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오래된 일기장을 담은 전시 케이스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이 일기장은 한 죄수의 기록입니다. 힘든 시절에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셨던 기록이죠라며 조용히 몇 줄 읽어주셨어요. 어둡고 고요한 방 안,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림자들이 살랑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과거의 영혼들이 아직도 자유와 변화를 위해 속삭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박물관을 나서기 전 김 선생님께서 작은 방에 우리를 모아놓으시며 역사는 단지 날짜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남았고 오늘 본 모든 기억들을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저는 밝은 빛 아래로 돌아온 기쁨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 남은 슬픔을 느꼈어요.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오늘 본 전시물과 느낀 감정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누었어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오늘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온 후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음 목적지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소녀상이었는데요. 이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소녀상을 직접 보니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골목 주변은 잔잔했어요. 분주하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잘 가꾸어진 작은 광장이 나타났어요. 그 중앙에 소녀상이 우뚝 서 있었는데 소녀상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기색이 느껴졌어요. 소녀상의 눈에서는 잃어버린 꿈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소녀상 옆에는 작은 노란 배지들과 빈 의자가 놓여 있었고 곳곳에 붙은 손편지들이 조용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제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곱씹어 보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무잎이 살랑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소녀상이 전해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소녀상의 세밀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정교하게 표현된 머리카락과 얼굴의 부드러운 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있는 듯했어요. 한때 이 소녀도 우리처럼 꿈과 미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놓인 빈 의자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치유의 공간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노란 배지와 편지들은 수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려 애쓴 기억과 앞으로 치유를 바라는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녀상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의 모습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작은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산책 후는 방문객들이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기기 좋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그루의 꽃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아 제 노트에 오늘 느낀 감정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동시에 기억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희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옆에 있던 유리도 조용히 이야기하며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소녀상과 편지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꿈꾸며 굳건하게 이겨내던 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소녀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처럼 우리에게 역사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배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녀상 밑에 붙은 작은 비석을 보게 되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인 그 글귀는 위안부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글귀를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아픔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음미했어요. 비석에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함으로써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글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저는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적어 소녀상 옆 편지판에 조심스레 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잊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소녀상 앞을 떠나 정원을 걸으며 과거의 아픔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 기억이 결국 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이 경험은 몰랐던 역사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았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정원을 떠나면서 친구들과 저희는 각자의 마음에 남은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어요. 하루미는 여기는 마치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 같아라고 말했고, 노도미는 큰 상실 후에도 인생은 계속되니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해라고 말했어요. 저희 모두 지금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했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저는 서울의 버스 안에 앉아 밤하늘 아래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주했던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졌어요. 박물관과 소녀상에서 느낀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일본에서만 지내왔다면 평생 알지 못할 역사들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제 마음을 비추기라도 했는지 고요했어요. 저는 조용히 작은 노트북을 꺼내 한국에서의 역사와 그로 인해 느낀 감정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에서 보았던 어두운 복도, 낡은 도구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피어오른 희망의 이야기들을 한 줄 한 줄 기록하며 소녀상 앞에서 느낀 슬픔과 동시에 치유의 희망도 잊지 않으려 애썼어요. 페이지마다 제 진솔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지만 오늘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느낀 진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의 부드러운 설명과 친구들의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오늘의 경험 덕분에 한층 더 마음이 열렸어요. 버스가 서울에서 멀어지면서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어요. 부모님께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도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한국을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진솔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버스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흐를 때 저는 눈을 감고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상상했어요.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제 경험을 글로 정리하여 친구들과 가족,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작은 모임을 열어 오늘의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버스가 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공항 불빛이 저를 맞아 주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역사를 경험했고 이 진실을 꼭 일본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여행 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경험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알지 못했던 진짜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제 감정을 정리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여 진실한 한국의 모습을 완성해주는 듯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면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채 발표 준비를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중 아직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경험이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사진, 메모, 그리고 소중한 기념품들을 모아 학교에서 여행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가 직접 본 현대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역사의 아픔까지도 솔직하게 전하고자 했어요. 발표 시간에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서울의 깨끗한 거리, 다정한 미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하며 부모님께서 전해주신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또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느낀 슬픔과 소녀상 앞에서 체험한 치유의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친구들 중 몇몇은 역사가 이렇게 다르게 인식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라고 의아해하면서도 제 말에 공감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앉아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 드릴 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시며 정말 많이 달라진 모양이구나라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감싸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시며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내가 말했던 대로 한국의 역사는 왜곡된 부분이 아주 많아. 내가 본 기록들이 과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강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느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접 경험한 그 슬픔과 희망이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그런 기록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라고 대답하시며 반박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많이 상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과 제 경험이 충돌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여러 자료와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통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역사의 아픔도 그 속에서 피어오른 희망도 모두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경험이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를 다독이셨어요. 잠시 말다툼이 오갔지만 저는 감정을 다스리며 아버지, 저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희망이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사실 내가 지금껏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한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 내가 직접 본 모습과 경험한 감정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했나 보구나.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마.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비록 모든 것을 즉시 인정하시진 않으시더라도 제가 경험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께서도 차츰 제 경험을 받아들이시고 한국 역사의 일부 진실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말한 기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과거에 겪은 아픔과 희생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앞으로 나도 더 깊이 알아봐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사이의 갈등은 점차 화해와 이해로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음먹었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참 역사를 이해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어느 저녁 공부하던 중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에 고통받은 분들, 자유와 진실을 위해 싸우신 분들의 용기를 떠올리며 그분들의 기억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저는 스스로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진실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작은 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매주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영화나 기사를 보며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어요. 이 모임은 오래된 편견을 넘어 역사의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 사회 행사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의 현대 문화와 깊은 역사를 동시에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선생님들, 지역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직접 역사를 겪으신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에 대한 더 많은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고 있어요. 제 작은 마음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과 이해, 그리고 화해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결국 아버지께서도 제 경험을 이해하시고 한국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된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도 진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